안녕하세요. 지식소매상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가 올해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작년 말부터 끝없이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주주들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실적 발표 후 주가 움직임은 처참했습니다. 무려 20% 이상 폭락해버렸죠. 심리적 마지노선이었던 10달러 선을 뚫고 7달러 초반까지 떨어졌는데 이로써 올해 주가 하락률은 약 60%로서 최고점 대비 80% 하락했네요. 과연 실적 결과가 그 정도로 실망스러웠는지, 주가가 폭락한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매출부터 보겠습니다. 팔란티어는 올해 1분기에 약 4억 4,600만 달러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자체 전망치와 애널리스트 예상치를 조금 상회했죠. 나쁘지 않은 결과입니다만 실망스러웠던 게 있다면 가이던스였습니다. 2분기 매출 전망은 4억 7천만 달러로 전문가 예상치보다 조금 낮았던 거죠. 성장주의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손실 문제도 있었는데요. 1분기 총 손실은 1억 14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작년 동기보다 2천만 달러 정도 줄어들었으나 그래도 여전히 상당한 규모죠. 그 결과 조정 수익은 주당 2센트를 기록하며 전문가 예상치보다 2센트 정도 밑돌았습니다. 결국 실적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매출은 예상보다 높았지만 손실 규모와 가이던스가 실망스러웠다는 건데 이게 과연 20%까지 폭락할 일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 팔란티어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에어버스 항공기 대량 생산, 유럽 내 아이시스 테러 공격에 대한 대응, 아프가니스탄 비전 투원, 후송 작전, 우크라이나 작전 임무와 피난민 구호 계획 등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세계 여러 분야에서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활약 중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급되어 눈길을 끌었는데요. 고담과 파운드리를 포함해 가이아, 엣지 AI, 넥서스 등 팔란티어의 핵심 소프트웨어가 아군의 군사작전과 피난민 구호 작전을 위해 쓰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팔란티어는 상장 이후 꾸준하게 새로운 데이터 분석 모듈을 개발하며 파이프라인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듈이 추가됨에 따라 당사의 핵심 플랫폼인 고담과 파운드리, 아폴로가 강화됨으로써 공략 가능한 전체 시장 규모도 커져가고 있죠. 특히 이번 실적 발표 자료에선 SaaS 기업의 제품 관리를 지원하는 아폴로, 데이터 동기화에 용이한 넥서스 피어링, 그리고 차세대 아마존 웹 서비스를 꿈꾸는 파운드리, 이 세 가지 소프트웨어가 강조됐습니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고객 수 증가인데요. 현재 팔란티어의 민간 기업 고객은 총 184군데로 전년도 대비 3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1분기엔 37개의 기업이 추가됐는데 지난 5분기 동안 증가 추세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이죠. 상업 부문 매출은 약 2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도 대비 54% 증가했고 특히 국내 매출 증가율은 136%에 달했습니다. 반면 정부 사업 매출의 연간 성장률은 16% 정도였는데요. 민간 사업보다 훨씬 더 오래됐기 때문에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더뎌지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참고로 지난 9년 동안 연평균 30%의 매출 증가율을 기록했네요. 팔란티어의 전체 고객 수는 총 277군데로 전년도 대비 86%, 전분기 대비 17%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건 팔란티어의 기술력을 반증한다 볼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질병통제예방센터와의 사업을 확장하고 이제 병원에서도 팔란티어 모듈이 쓰이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영국 해군과 사업을 확장했고 독일 정부와도 사업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독일 바이에른 경찰이 고담과 파운드리를 도입할 전망이라네요. 팔란티어는 미국 정부와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정치나 보안 문제 때문에 사업 관계를 맺는 것이 조금은 꺼려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해외 사업이 확장되는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앞으로 미국과 가장 가까운 동맹국을 중심으로 점차 글로벌한 영향력을 키워갈 가능성도 보입니다. 보시다시피 팔란티어의 사업 분위기는 좋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인 걸까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내부재 발언입니다. 지난 2월 실적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CEO 알렉스 카프는 주주 서한을 작성했는데요. 글 쓰는 스타일이 되게 특이합니다. 우리 기업과 세계는 변곡점에 있다라는 말로 시작하여 현재 인류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 팔란티어가 짊어진 시대적 사명 등 굉장히 엄숙하고 진지한 말투로 정치적이고 철학적인 얘기를 꺼냈는데요.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세상은 동유럽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못 보고 있다. 인기가 없더라도 반대 의견을 내야 발전이 생기는데 사람들은 솔직해지려 하지 않는다. 실리콘밸리의 네로라 하는 기업들은 쓸데없는 기술을 만드는데 혈안이다 등 스스럼 없이 광역 디스를 시전했죠. 세상을 향해 정신 좀 차리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이러한 태도는 실적 발표 때도 드러났는데요. 이날 행사에선 핵 위협 얘기가 3번이나 나왔는데 가까운 미래에 핵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세상은 어이없을 정도로 관심이 없으나 우리는 유례없는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세상은 고리타분하게 학술적이고 정치적인 얘기를 하거나 메타버스 따위를 개발해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지만 이는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팔란티어는 어떤 방법으로 인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걸까요? 우리 팔란티어는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공개 석상에서 밝힐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엄청난 일이다
네,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하고 있긴 한데 말해줄 수가 없다는 거죠. 상장하기 전부터 논란이 됐던 것처럼 팔란티어는 여전히 상당 부분 베일에 쌓여진 회사인 겁니다. CEO 알렉스 카프도 이게 안타까운지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진짜 무슨 일을 하는지 얘기해주고 싶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기업이라도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없다면 투자자는 불확실성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이는 주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기업이 중요 정보를 알려주지 않으려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실적 발표 행사 때 이게 좀 문제가 됐습니다. Q&A 시간 때 한 애널리스트가 언제쯤 회계 원칙상 흑자를 볼 예정인지 물었는데 CFO가 제대로 답을 해주지 않았죠. 대신 영업 마진이 개선되면서 재정적으로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을 하다가 뜬금없이 핵전쟁 얘기를 꺼냈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이던스에 따르면 2분기 매출 전망은 약 4억 7천만 달러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 이건 기본 수치일 뿐이고 잠재적인 호재로 인해 상승 여력이 클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에 대해 한 애널리스트가 물었습니다. 그럼 혹시 2분기에 생길 수 있는 잠재적인 악재로는 무엇이 있는가? 그러자 이번에도 팔란티어는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CEO는 상승 여력이 높다라는 말만 반복하면서 호재에 대해선 정확히 무엇인지 말하진 않겠지만 의미 있으면서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라고 말했죠. 즉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중요한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동문서답은 기업인이 종종 쓰기도 하는 기술입니다. 대답하기 곤란한 문제를 어물쩍 넘길 때 쓰이죠. 그러나 이 경우 소통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데요.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을 싫어하는데 미래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충 얼버무리는 자세로 나오면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해 손절해버릴 수 있죠. 이번 실적 발표 후 팔란티어 주식처럼 말이죠. 자, 그럼 정리해보겠습니다. 팔란티어의 사업은 순조롭게 성장 중입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문제 때문에 경제에 칼바람이 부는 와중에도 말이죠. 팔란티어의 고객이 일반 소비자가 아니라 정부와 대기업 등 큰 손이기 때문입니다. 알렉스 카프가 팔란티어는 호황에도 흥하고 불황에도 흥하는 회사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기술력만 받쳐주면 돈벌이가 떨어질 리스크가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실적을 미뤄보았을 때 팔란티어는 기술력으로 경쟁자들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CEO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대중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기술력이겠죠. 그러나 주식은 다른 문제입니다. 아무리 팔란티어가 날고 기는 회사라도 이게 효과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면 주가는 생각보다 상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가 상승은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해소되어야 가능하니까요. 더불어 투명성 역시 지켜봐야 할 문제인데요. 주주 상황과 실적 발표에서 드러난 팔란티어의 태도는 다른 기업의 그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한 해외 네티즌의 말처럼 너희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라는 자세로 대중을 멸시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죠. 자신감을 넘어 오만함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기업이 굳이 겸손할 필요는 없습니다. 잘난 회사는 마음껏 잘난 체해도 상관없죠. 근데 문제는 역시 소통입니다. 세상이 모르는 무언가를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아무리 말해봤자 그래서 대체 뭘 알고 있는지 알려주지 않는다면 투자자는 매력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실적 발표 때 팔란티어가 그랬던 것처럼 흑자는 언제 나는지 잠재적 리스크는 뭐가 있는지 등 중요한 질문을 회피한다면 소통 문제는 더 커지죠. 게다가 지금처럼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면 어떤 해외 네티즌의 말처럼 너네가 그렇게 빅데이터로 예측을 잘하면 왜 너네 주식 하락은 못 막았냐라는 우픈 질문까지 받을 수 있죠. 투명성 문제는 앞으로 팔란티어가 고민해야 할 딜레마일 것 같습니다. 과연 팔란티어가 주장하는 뛰어난 기술력과 영향력이 주가 상승에도 도움이 되려면 앞으로 어떤 전략을 택해야 할까요? 앞으로도 흥미롭게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소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